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저녁에 창문을 닫고 자야 될 것 같아요. 좀 쌀쌀합니다. 배가 쌀쌀해집니다. 그만큼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요즘 제가 이제 건강에 관한 이야기 이런저런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은 건강검진 받으시나요? 그런 거예요. 저는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받습니다. 또 받을 계획도 없고 받지도 않아요. 왜 그럼 안 받느냐? 왜? 지금 살아가는데 불편한 게 없는데 뭐 하려고 건강검진을 받아요? 사는데 불편한 게 없는데. 왜 그러냐면 가짜 환자가 생산됩니다. 잘못되면.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건강검진했는데 보니까 참고치 범위를 벗어났어. 그러면 없던 환자가 생기는 거야. 없던 환자가. 이해갔어요? 지금 그대로 그냥 가면 모릅니다. 또 뭔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또 그게 원래대로 또 돌아와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질병 노쇠 부분에 포함시켜서 의사들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노화돼 가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증상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질병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약을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생각지도 않게 노화 플러스 노쇠 이걸 부르는 거야. 약을 먹으면 우리 몸은 독성 해독을 위해서 모든 조직과 기관이 과부하 걸려요. 그러면 더 빨리 늙어갑니다. 그게 가속 노화야. 그러면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건강검진 안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안 해도 잘 살고 있어요. 이해가 있어요?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자기 생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적응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질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 굳이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 환경을 바꾸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해가 있죠? 그래서 저는 건강검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보인다. 내가 건강 관련된 내용을 연구하면 할수록 많은 게 보이기 때문에 건강 관련 자기 몸을 사랑해야 된다. 오늘 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몸을 이쁘게 좀 봐주고 왜 사랑하지 않느냐 이게. 아니 내 몸을 내가 사랑해야지 누가 사랑해줘요. 어찌 보면 또 사랑하는 방법을 또 잘 몰라서리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비싼 돈 주고 마사지하고 화장품 사바르고 피부 박피 수술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근깨를 빼니 사마귀를 빼니 돈깨나 좀 있는 사람들은 또 빚을 내서라도 성형 수술 안 되느니 외부적인 부분에만 돈을 쳐들여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아마 100% 중에 2% 정도 차지하고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모든 것은 저 안에 있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유행가에 그런 얘기 나왔죠.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음이 예뻐야 한다. 마음이 예쁜 게 어떤 거냐 이게야. 그걸 현대적인 일반 상식선에서 나타나는 용어로 쓰면 인성입니다. 인성이 좋아야 돼. 인성이 좋다는 것은 일반 상식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야. 우리가 길을 가다가 또는 아침에 엘리베이터 내릴 때 조그만 요놈들이 할아버지 아저씨 안녕하세요라고 수줍어서 인사하고 또 신발 가지런히 정리해 놓을 때 얼마나 이쁩니까? 너무 이쁘잖아요. 그런 착한 거, 우리 걸 딱 착하다고 표현이지. 착할 선, 요것도 예쁜 거에 포함됩니다. 또 이제 좀 더 어른이 되면서 나누고 베풀고 어른한테 저 예쁘다 이러면 또 좀 무엇이 좀 깨름직하잖아. 그러니까 나누고
베풀고 희생, 봉사, 뭐 사랑하고 그다음에 겸손하고 그다음에 그런 걸 또 점잖게 표현하면 멋있다, 괜찮다, 좋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양하게 예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음에 관련된 거고 육체에 관련된 거. 이거는 뼈다구, 근육, 살, 혈액이 건강해야 되고 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일단 외형적으로 건강미가 넘쳐 흘러요. 그래서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고 예쁜 게 어디로 나타나냐? 관상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 관상을 예쁘고 건강하게 다듬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어요. 하나는 공부하는 거고 책을 보는 거야. 그리고 하나는 음식을 뼈다구, 근육, 이 살, 혈액이 건강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연 음식을 먹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지 않으면 멋있는 관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예쁘게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고 싶고 한다면 자연의 순리를 배워야 됩니다. 자연의 순리를. 자연의 순리는 낡은 것은 스스로 고사시킵니다. 그리고 싱싱한 것 이런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래서 정신과 육체가 싱싱하게 되려면 항상 새로운 신지식과 신지혜, 새로운 지식과 지혜, 아시겠어요? wisdom, knowledge and wisdom, 책을 통해서 항상 새로운 학문을 접해야 하고 또 내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분야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면 호르몬 활성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싱싱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는 음식은 다 죽은 음식이에요. 오직 했으면 정크푸드라고 그래. 싱싱한 자연 그대로 자연의 생기를 먹으면 음식을 먹어야 좋은 관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예뻐집니다. 그리고 멋있어지고.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자연은 남과 비교 욕심내지 않고 탓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항상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딘가 병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서양의학적으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의 동식물은 비교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동식물은 항상 싱싱함을 유지하고 있고 생기를 유지한 채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음식을 먹어야 생생한 기운을 먹기 때문에 생생함이 나타나요. 그게 어디로 나타나나? 관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싱싱한 야채, 과일을 먹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언행, 말과 행동은 이 가공식품 먹은 이런 양아치들의 언행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품격이라고 그래. 예술품, 상품, 중품, 하품, 불량품, 파치. 그래도 상품 이상의 인생은 살아야 되고 관상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정리해 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자연의 싱싱함을 먹으면 소화장애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 소화되는 것도 이 일종의 순환이기 때문에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싸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자연의 일종이죠. 자연 속에 있는 동물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동물도 육식동물과 채식동물, 잡식동물이 있어요. 사람은 잡식동물이야. 그래서 동물과 식물을 먹되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동물은 식물을 먹는 것이 비교적 잡식동물인 경우는 식물을 많이 먹어야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요. 그래서 사람은 육류보다는 식물, 곡물, 곡식, 과일, 야채 이런 것들을 자주 먹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고 음양오행의 조화를 이루는 식습관이다. 그러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아시겠어요? 왜?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니까. 또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부모로부터 예쁘게, 아주 짱 예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우면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학자 집안에 학자가 나고 도둑 집안에 도둑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대단히 중요한 교육자입니다. 군사부 일체입니다. 아셨어요? 맹모 삼천지교,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한 자식이 있다. 금수저 흙수저를 따지지 말고 가정교육의 질적 차이, 아시겠어요? 예쁘게, 그리고 아름답게, 착하게 이렇게 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그걸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가, 그게 최고의 금수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 많고 죽고, 부모가 엉망 있는 뭐 사기쳐가지고 돈 좀 벌었다고 해서 자식 새끼 뭐 BMW 사줘가지고 빵빵거리고 몸에다 문신이나 받고, 그런 새끼들이 무언 대가리에 똥밖에 안 들었잖아요. 인성이 좋아야 돼, 사람은. 아시겠어요? 그러면 관상이 딱 나타납니다.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인 부분도 균형이 있게 조화를 이루도록 예쁘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이 병들고 육체가 멀쩡해, 그건 정신지체야. 정신지체, 정신지체 장애. 그 다음에 정신이 멀쩡해, 근데 육신이 병들어, 그건 신체장애야. 어쨌든 몸이 불편함, 조화 균형이 깨지면 병이 생깁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육신이 건강하다. 그것은 마음에 동양의학적으로 양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양에 의해서 음이 움직인다. 그것은 마음의 중요성에 우선을 둔 겁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그래. 왜 그러냐면 교육 자체, 어린 시절의 교육이 평생 가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가정교육 8년 동안 8살까지 부모 교육을 받아요. 이게 기초 인성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 8살에 들어가서 초등학교 6년을 배우고 그러면 14년이야. 그죠? 그 다음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심심사, 그럼 또 10년이야. 그럼 24년이야. 24년 동안 지식과 지혜를 채워. 물론 뭐 대부분 지식을 채우지. 그렇게 채우고 그걸 갖고 평생을 써먹습니다. 이 동물은, 모든 동물은 자기의 수명의 5분의 1을 그걸 이 생육기간이라고 그래. 우리가 120을 산다고 그래요. 120. 그러면 25세까지가 기초 생육기간이에요. 그때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기초 생육을 어떤 교육과 어떤 것들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평생 갑니다.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 요거 가정 교육이 아주 기본이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25년 동안 교육을 받고 그걸 기초로 해서 26살부터 사회교육과 평생 학습을 통해서 마음을 닦고, 그 지식, knowledge and wisdom을 갈고 닦으면서, 왜? 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평생 학습을 하지 않고는, 평생 사회 학습이 아니라 평생 학습을 하지 않고는 멋있는 관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는 싱싱한 음식, 그게 자연식이에요. 자연식을 먹지 않고는 멋있는 관상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 생육기간 120세를 살되, 그때 25세, 생물학적으로도 25세까지 모든 조골세포, 모든 것이 왕성해집니다. 그리고 26세부터는 서서히 이 쇠퇴해 가기 시작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평생 학습이 자신을 건강하게 예쁘게 가꾸는 아주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보지 않고 지금 우리 보통 사람들은 육체만 살찌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육체가 불균형을 이루어서 불균형을 이루면 병이 생깁니다. 육체의 병이 생기고 또 정신의 병이 생겨요. 이게 책을 보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도 비불수란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곡기가 원기를 이기면 살이 찐다. 원래 타고난 이 슈텐다드한 이런 착함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걸 갖다가 먹는 거 육체만 살찌우면 병든다는 겁니다. 즉 정신과 육체가 조화 균형이 깨지면 병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평생 학습과 자연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만 멋있는 관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먹는 것도 조화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러면 자신을 예쁘게 사랑하는 법을 이렇게 배운 시간이 아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평생 학습을 통해서 자기의 이 정신, 마음을 갈고 닦고 그 다음에 자연식을 통해서 육체를 갈고 닦으면 멋있는 관상 또 예쁜 관상을 가지면서 건강하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정리했습니다. 왜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까? 사랑하는 법을 모를 수도 있었으니 오늘 그 이야기를 정리 말씀해드렸으니 멋있는 관상을 갖고 즐거운 또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멋있는 관상을 가지고 다른 사람 눈에 멋있다, 괜찮다라는 이런 관상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멋있는 관상 갖고 멋있게 살아갑시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화이팅!